에드스크린 3.0을 출시했습니다. 아까 15점 한 방에 보였었어? 시장에 있는 되게 많은 카스터머 브라우저로 단율이 상당히 높고요. 검색 광고를 기준.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바탕으로 클릭된 유저를 뭐 앱보다 어떤 탁서들을 엮어가지고 가진 여행사잖아요. 우리가 제공하는 이벤트 사이트가 어떠한 중간 파트너도 껴야 되는 거예요. 트래커는 추적을 해서 안전한 것보다는 단가 낮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오래가는 그러면서 맵보다 윤원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에드스크린이라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에드스크린이라는 거는 이제 NCPI 플랫폼이었는데요.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부터 에드스크린 3.0을 출시하면서 이제 웹 투 앱, 웹과 앱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는 마케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자리 함께 하신 이혜영 과장님이신데요. 이제 저분은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혜영 과장님은 저희 에드스크린의 NCPI를 이제 맡고 계시고요. 저는 조금 이제 새로운 분야인 웹 투 앱 쪽으로 좀 집중해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호텔스 컴바인이라는 광고주를 따라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후에 다른 광고주용으로 앱 마케팅 혹은 다른 매체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웹 투 앱 마케팅을 희망하신다고 할 때는 그 광고주에 맞게 제가 자료를 준비해드리고 필요하다면 광고주 PT라든지 뭐 그런 거 제가 같이 지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가 미리 받으셔가지고 알기 좀 되게 많았죠. 좀 무식하게 장표가 많았는데요.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배경 설명 좀 하고요. 여기가 이제 핵심 내용일 텐데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NCPI 좀 얘기일 거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웹투앱.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웹투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마케팅도 가능하세요라는 약간 청사진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냥 저희 회사 얘기 좀 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오늘 일단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배경하고 요거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기까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행앱, 웹마케팅 그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광고주들에 있어서 되게 좀 치열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 4분기 기준으로 앱 랭킹 자료를 뽑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호텔스 컴바인과 딱 비교할 수 있는 광고주로 제가 이제 트립스토어 그리고 야놀자, 여기 어때, 데일리 호텔 그리고 이제 호텔스닷컴까지 잡았어요. 너무 작죠 글씨가 거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은 작지만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앱 랭킹을 왜 하고 있을까? 이 앱들이 호텔스 컴바인보다 왜 더 이렇게 소위 잘 나가고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앱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은 1위에 랭크되어 있던 트립스토어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자 수가 단기 신규 설치자 수가 15만 명 정도로 그 중에서도 가장 1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설치자 수로는 3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실사용자 수인데 결국 실사용자 수라는 거는 누적 그 사용자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시 3위였었고요. 사용자 성장 비율 역시 실사용자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인 거지 뭐 항상 여기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리고 랭크 2위였던 야놀자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자 총 설치자 수 1위였습니다. 300만 명 정도, 370만 원 드리고 있었고요. 자연히 사용자 수도 많았고요. 신규 설치자 수에서는 2위에 그쳤어요. 9만 7천 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었더라고요. 단기로 온 겁니다. 그리고 3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던 여기 어때가 역시 설치자 수로서는 2위, 340만 정도로 실사용자 수로서도 2위였지만 신규 설치자 수로서는 3위였습니다. 야놀자보다 조금 떨어지는 9만 명 정도로 카운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호텔 같은 경우는 총 설치자 수가 130만, 그리고 신규 설치자 수가 이제 4만 7천 정도로 뭐 예쁘게 4야등을 다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호텔스 컴바인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자 수로는 100만, 113만 정도로 6위에 랭크되어 있고 신규 설치자 수로는 단기 2만
2.1만 정도로 이제 5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호텔스닷컴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자 수에서는 저희 호텔스 컴바인보다는 좀 높지만 단기 설치자 수, 신규 설치자 수에서는 그러니까 총 설치자 수에서는 호텔스 컴바인보다 높지만 신규 설치자 수에서는 조금 많이 낮았어요. 거의 그냥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UA 마케팅을 많이 하시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어가지고 6위에 랭크됐습니다. 즉 종합된 자료를 보시면 물론 앱마다 총 설치자 수에 있어서라든지 사용자 수에 있어서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앱 랭크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을 거고 거기에는 뭐 플레이만의 앱스토어만의 로직이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단기간에 걸친 신규 설치자 수가 앱 랭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앱 랭크와 신규 설치자 수의 랭크가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설치 수 기준으로는 야놀자가 단연 375만 정도로 경쟁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단기 신규 설치자 수로는 15만 명 정도의 트립스토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누적 설치 수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가 단기적으로 당장 저 광고주, 저 경쟁자를 따라잡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누적 설치 수를 기준으로 1, 2위를 저희가 경쟁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앱 랭킹에 1위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저희랑 그렇게 누적 설치 수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있지 않은 이 4개, 정확히는 3개 경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앱 마케팅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트립스토어 같은 경우는 단기 내에 15.3만이라는 15.3만 맞나요? 네, 굉장히 잘 넣은 거 맞나요? 잘못 넣었죠 제가. 네. 부끄럽네요. 이게 만이라고 제가 만을 내밀어서 된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쟁 3사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왔는지 우리 광고주 트립스토어, 호텔스 컴바인과 함께 한번 추이를 봤는데요. 트립스토어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정기적으로 위클리 5만에서 15만 수준의 신규 설치자 수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15.3만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UA 부스팅을 되게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15만을 한 14만으로 예상을 했을 때 일주일에 14만 명? 그럼 하루에 2만 명을 깔아야 돼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2만 개의 볼륨을 하나 가정할 때 저희가 추측컨대 물론 전부터 많은 마케팅 이력을 해온 광고주의 상황은 저희가 당장 판단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저 목표를 달려야 돼 한다는 가정하에는 저희가 판단한 데는 인센트, 리워드라고 표현하죠. 리워드 볼륨, 논 리워드 볼륨, 그리고 UAC라든지 페이스북 앱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버티컬 혹은 DSP 쪽 볼륨 이 3가지를 볼 때 그 리워드 8 그리고 NCPI 1 그 다음에 버티컬 지면들 1로 제로 베이스에서는 그 목표를 잡고서 시작하시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저 볼륨이 나오겠구나라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물론 특히 이 버티컬 볼륨 쪽 특히 요즘 뭐 UAC라든지 페이스북 앱 마케팅 같은 경우는 광고주께서의 집행 이력에 따라서 또 그쪽에서의 자동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NCPI보다 더 많은 볼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7대 1대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앱 마케팅의 그 트렌드를 히스토리를 한번 쭉 짚고 넘어가면 2016년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시작을 할 때 사전 예약 광고주 사전 예약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 랭킹 부스팅, 리워드 부스팅을 하죠. 그때 막 있었잖아요. 애드라떼 해가지고 앱 설치하면 커피 쿠폰 주고 그런 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규 그 리워드로 부스팅 쫙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진성 유저들, 논인센트 그러니까 리워드를 주지 않는 광고만 보여줘가지고 유저가 실제 설치하는 유저들을 과금하는 이제 논인센트가 이어지다가 그 뒤에 이제 버티컬 지면을 바탕으로
이제 UA 마케팅 인스톨을 잡는. 근데 뭐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인스톨을 받음으로 기준으로 제공해주는 트래픽이 되게 많진 않았습니다. 뭐 물론 UAC가 지금도 이제 CPI 최소화 잘 되지만 저 당시만 하더라도 페이스북 앱 마케팅이라든지 UAC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앱 설치율을 되게 높인다는 걸 기대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즉 대부분 사전 예약, 그 다음에 리워드, 그 다음에 논 리워드로 쭉 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2017년도에 가면서는 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리워드가 많이 쭈그라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논 리워드랑 리워드 모객 단가는 논 리워드가 굉장히 쌉니다. 10분의 1이에요. 반대로 논 리워드가 10배가 비싸요. 뭐 일례로 뭐 앱 광고주 2,500원에 깔아야 된다. 논리센트 CPI로 리워드는 250원이면 깔아요. 유저한테 이거 깔면 뭐 줄게라고 하니까 전환율이 훨씬 좋은 거죠. 10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광고주들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근데 10배나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유저 모객해봤자 얘들이 다음날 설치하고 실행도 안 하는 유저들인데 커피 쿠폰 받고 사라지는 유저한테 내가 돈을 쓰는 게 맞나? 라는 첫 번째 회의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때만 하더라도 한 커피 쿠폰 날리면서 일주일에 60만 개 정도를 깔면 50만 개에서 60만 개를 설치를 시키면 그 특정 카테고리에서 탑 랭킹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 10위 안에 그 랭크된 앱이 보이면 그걸 보고서 오가닉 유저들이 보여요.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리워드가 진행됐었는데 이때 와서는 마켓 로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 입장에서는 실행도 안 하는 유저들이 앱 다운로드를 많이 한다고 내 랭크를 올려줘야 돼? 라는 의무심이 들 거잖아요. 뭐 로직이 바뀐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거를 똑같은 광고 상품을 하려던 경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50만으로 되던 것들이 60만, 70만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광고주의 이제 어떤 회의감과 그리고 로열티 없는 유저에 대한 회의감과 마켓 로직이 전보다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죽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논인센트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비약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조금 이상하게 많지. 에드스크린이 이때 리니지 레볼루션이 이제 출시했을 때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 하루에 2만 개씩 달았어요.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그 트래커에서 보여주는 유저의 활동성이 굉장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막 행복회로 돌리면서 뭐 이 유저들은 어디서 오나 보다 이러면서 갔는데 2018년에 이렇게 거의 밝혀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프라우드거로 한 모니스트 CPI 볼륨의 50%에서 80% 나갑니다. 저게 왜 모바일 프라우드였냐? 가짜 디바이스를 설치시키는 방법, 혹은 진짜 유저에서의 가짜 액션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래커 자체를 속여버리는 방법을 바탕으로 모바일 프라우드가 로직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얘는 건강하지 않은 유저야, 얘는 광고주가 CPI를 제공할 필요 없었던 오가닉 유저야, 혹은 브랜드 광고로 이미 들어왔던 유저야, 그런 걸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와서는 다시 인센트 CPI가 많이 살아납니다. 뭐냐면 캐시워크 같은 거 아시죠? 캐시워크는 운동화를 좋아하는 유저들한테 유저들이 모여있는 이제 지면인 거고요. 그 유저들한테 나이키 광고 보여주면 돼요. 그런 것처럼 리워드를 받고자 하는 유저의 니즈와 또 거기에 맞는 광고주들의 목표와를 잘 맞아떨어지게 하는 되게 똘똘한 이제 리워드들이 많이 생성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워드 부스팅 시장이 또 다시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인센트 시장은 프라우드가 제거돼 굉장히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유저들로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UAC라든지 페이스북 앱 마케팅은 정말 좋은 유저를 대상으로 모객은 하지만 볼륨 면에서는 NCP를 따라올 수 없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양과 질을 다 만족시키는 되게 괴물 같은 이제 플랫폼들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앱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 프라우드 파이팅을 그래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가짜 디바이스를 걸러내고 얘가 진짜 유저인지 가짜 유저인지를 계속 활동성으로 판단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뭐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트립스토어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이 다 해왔어요. 물론 호텔스 컴바인도 그렇게 잘 해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스 컴바인이 됐건 이제 모든 앱 광고주들은 이제 신규 유저를 모객하는 것에서 그 유저들의 리텐션을 관리하는 것까지 너무도 잘하십니다. 매체별로 잘 분류해서 잘 쓰고 계세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어떤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TV 광고 시즌에 맞춰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대행사가 바뀔 때마다 매체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마케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성향이 없지 않다는 거죠. 즉 시장에 있는 되게 많은 활성화 유저들을 끄집어냈다가 놓치고 끄집어냈다가 놓치고 TV 광고 다시 하면 또 끄집어냈다가 놓치고 끄집어냈다가 놓치고 또 앱이 또 뭐 업데이트할 때마다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즉 광고주가 뭐 원하는 로아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켓쉐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인유 유저를 넣었다 집어넣었다 뺐다 놓쳤다 하면서 계속 네버엔딩 스토리로 광고주 예산이 태워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유저의 목에 대한 피로도는 쌓일 수밖에 없고요. 또 기존 유저의 재활성화에서도 계속 어떤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에드스크린 그리고 메이블이 이제 제안하고 싶은 2020년의 어떤 앱 마케팅은 저희가 만들어가고 싶은 트렌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림이랑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까는 여기가 다 프라우드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프라우드라는 거는 정말 가짜 디바이스로 만들어내는 행위들, 진짜 디바이스에서 가짜 액션을 만들어내는, 가짜 리텐션을 만들어내는 건 프라우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 대다수는 유저가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호텔스 컴바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웹으로 접속했다가 앱으로 접속했다가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얘네들 정확히 전환 여정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트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가닉을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출처가 없는데 갑자기 이슈가 생겼네? 라고 얘는 프라우드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근데 얘의 출처를 정확히 인정했더라면 아 얘는 어떠한 심지어 어떤 웹지면에서 왔던 애예요 라고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스크린이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2020년의 트렌드는 이제 이 웹과 앱을 연결해가지고 이미 유저는 웹, 앱 구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즐기고 있는데 트래커는 앱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웹 추적도는 웹만 바라보고 있고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킴으로써 여기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경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NCPI 쪽은 제가 나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말씀드리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정작 중요한 웹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스크린 빠르게 NCPI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은 딱 왔다. 자, 저희 에드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메이블은요. 그리고 메이블을 데리고 있는 그 경쟁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플레이디라는 대행사가 있죠. 그래서 플레이디에는 이미 여러 가지 웹 추적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블이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검색 광고 기반의 혹은 웹 광고 기반의 최적화 도구들, 뭐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뭐 추적 솔루션이라든지 경쟁사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웹 기반의 추적 도구나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웨인 구단처럼 모바일 앱,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 하나가 띡 있습니다. 그냥 이거 다 우리 테크허브라는 부산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뭐 시너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은 되게 외로웠어요 저희가.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저희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웹 추적 도구와 모바일 앱 플랫폼을 연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까 웹과 앱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웹에서는요 유저를 추적할 때 스크립트 방식으로 그리고 브라우저의 쿠키 정보로 유저를 인식하고 추적을 합니다. 웹 추적 도구가요. 앱은 그렇지 않아요. 앱은 그 추적 SDK가 앱 안에 심겨 있으면서요 그 유저를 추적할 때 그 디바이스 아이디 마치 여기서의 브라우저 아이디라면 앱 아이디를 추적해야 될 것 같은데 디바이스 아이디를 추적해요. 마치 PC 아이디를 추적하는 것처럼 디바이스 아이디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웹 방식에서는 웹에서 쓰는 브라우저는 몇 개 안 돼요. 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몇 개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유저를 쿠키로 추적해야 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 요 5가지 정도의 버전의 쿠키만 잡아놓으면 그 유저가 어떤 PC로 들어오든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키키가 5종류밖에 분산이 안 돼요. 액션 하다 보면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앱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링크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
그 유튜브 클릭해보세요. 뭐 크롬이 열리나요? 사파리가 열리나요? 카카오톡에서 바로 웹브라우저가 열립니다. 앱이 하나에 다 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수억 개의 앱이 웹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 한 거의 50개 이상 깔려 있을걸요. 걔네들이 다 50개의 브라우저를 달아는 겁니다. 못 잡아요, 쿠키로는요. 50개, 몇억 개의 버전의 그 쿠키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잡을 근거가 없어요.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유저가, 하나의 유저가. 그래서 그 앱에서 SDK가 추적을 하더라도 이거를 내 앱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 아이디를 추출해버립니다. 그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거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고요. 이제 구글이라든지 iOS,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식별자 아이디. 그래서 구글에서는 ad 아이디라거나 GAID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이폰에서는 ID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GAID, IDF를 통틀어서 그냥 ad 아이디라고 편하게 말을 하고요. 이거는 쿠키 정보처럼 유저가 리셋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식별 정보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웹과 앱은 유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종횡무진하고 있지만 추적 도구는 그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체와 다른 환경을. 그렇다 보니까 웹에 있던 유저가 앱으로 들어오면 얘를 알아볼 수 없었고요. 앱에 있던 유저가 앱으로 들어오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아이디 기반으로 움직이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야 얘가 웹으로 들어오든 앱으로 들어오든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텔스 컴바인 같은 앱에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안 하고 뭔가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호텔스 컴바인에 어제 들어온 유저가 그 회사 브라우저로 들어왔을 때는 얘구나로 알았는데 다음날 휴대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유저는 다른 유저인 거예요. 거기에서 추적하고 있는 스크립트 입장에서는. 그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유저 타겟팅을 하려고 했던 광고주는 반쪽짜리 마케팅밖에 할 수 없겠죠. 얘는 알 수 없는 그냥 오가닉 펄체이스가 발생했어. 얘가 어제 산 애랑 같은 애랑 알 도리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PC 같은 경우는 퍼스널 컴퓨터도 있고 오피스 컴퓨터도 있고 퍼블릭 컴퓨터도 있어요. 물론 몇 개 한정된 브라우저지만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모바일 디바이스는요. 인류 역사상 퍼스널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개인화된 장비죠. 이거를 AI를 랩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개인 유저인 거예요. 굉장히 정교해지는 거죠. 타겟팅 기준이.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웹 브라우저에서 오건 원래는 따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거를 애드 스크린이 묶어가지고 한 번에 보겠다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웹툰의 컨셉인데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느냐. 기존의 광고주는 앱마케팅은 앱마케팅을 하시고 웹마케팅은 웹마케팅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시너지를 잡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앱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기존 NCPI처럼 앱마케팅 하셔도 되는데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웹 자산을 앱마케팅의 유입 채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광고주는 혹하실 겁니다. 게임 광고주 특히 그래요. 게임 광고주 사전 예약 열심히 하잖아요. 앱 론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예약 페이지. 버려지죠? 방치되죠? 그냥 유저 커뮤니티를 쓰거나 거기 앱 다운로드 버튼 있거든요? 그거 눌러봤자 오가닉으로 잡으실 거예요. 물론 딥링크 얘기 나중에 할게요. 오가닉으로 잡으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심폐소생술 해드린다는 거죠. 앱 유입 채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연결해서 추적할 거니까. 어떻게 추적하는지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웹에서 유입될 때도 일반 DA 지면이 아니라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검색 광고를 기준으로 웹2앱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검색 광고는 일반 DA라든지 동영상 지면보다 5배 이상 전환율이 좋은 지면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동영상 배너나 일반 배너는 유저한테 그냥 무작정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검색 광고는요, 유저의 의도를 파악하고서 유저가 뭐를 원하는지 이미 갖고서 거기에 맞는 정보성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웹투앱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국이었냐? 유저가 어떤 웹 광고를 통해서 광고주 페이지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GA를 심든 아니면 저희 메이블이 가지고 있는 자체 테라라는 추적 코드를 심든 웹 분석 퍼널 분석 다 하세요. 웹 추적 도구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가 여기에 있는 앱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모바일로 오버딩 하잖아요. 이탈이에요. 웹 추적 도구는 얘를 추적할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 웹사이트에서 나갔으니까 이탈인 거죠, 그냥.
그리고 광고주가 사용하시는 앱 트래커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저 하나가 들어왔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웹탭이 가능하게 되면 여기서 웹 퍼널 분석도 다 하고요. 얘가 앱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웹 유저 정보를 얘가 넘겨받아가지고 퍼널 분석, 여기서의 퍼널 분석은 리텐션 관리라든지 유저의 사용성 관리하면 돼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키워드를 물고 들어온 유저가 앱 2일차 리텐션이 좋습니다. 호텔스 컴바인, 호텔 가격 비교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웹 유저의, 앱 유저의 3일차 리텐션이 훌륭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파트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웹 검색 광고 유저가 얼마나 유입했습니다. 혹은 웹 검색 광고 유저가 얼마나 앱 다운로드 버튼 눌렀습니다까지는 알려죠. 근데 그 앱 다운로드 버튼 누른 유저가 실제 앱으로 온보딩을 했고 걔가 30일 동안 어떻게 리텐션을 활동하고 있는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플레이어가 거의 없었어요. 시장에는. 레드 스크린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텔스 컴바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서 유저가 홈페이지에 왔을 때 이 버튼, 앱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앱스토어를 뽑을 거고요. 얘가 앱으로 넘어오는 순간 웹 추적 도구에서는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웹 추적 도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드 스크린이 저희 메이블이 가지고 있는 추적 도구잖아요. 얘가 이로 넘길 때 저희한테 이 친구의 쿠키 정보를 넘겨주게 돼요. 그럼 저희는 쿠키 정보를 받은 유저를 이제 앱스토어로 보냈다가 얘가 앱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트래커가 친절하게 우리한테 야, 네가 보냈던 어떤 유저, 어떤 클릭 아이디를 가진 유저가 지금 인스톨을 했어, 지금 오픈을 했어, 지금 튜토리얼 완료됐어 알려주는데 저희 쪽에 들어온 그 클릭 아이디를 뒤져보면 아, 얘는 네이버라는 지면에서 호텔스 컴바인을 검색한 유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드 스크린은 그 퍼즐 쪽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웹지면에서 어떠한 크리에이티브를 클릭한 유저가 우리 쪽에서 앱 다운로드를 했어요, 설치 실행을 했어요를 알 수 있으면 나중에는 어떠한 웹 크리에이티브가, 어떠한 웹 지면이 앱 활동성에 유리합니다를 역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풀퍼널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스크린 웹탭을 나타내고. 지금은 요거 따로 많이들 하세요. 물론 딥링크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요즘은 앱 전환을 추적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파라미터 방식으로 넘겨주는 방식들을 지금 활용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방식으로 웹 투 앱을 계속 연결지어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웹 투 앱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은 앱 트래커들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근데 저희는 매체잖아요. 매체 사이드에서 NCP에 매체여가지고 이 리텐션까지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앱 스크린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웹 투 앱 연결을요. 이 청사진을 좀 말씀드리면 웹툰이 가능해짐으로써 어떤 웹툰에서 유저가 온보딩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조금 더 강화된 역량을 저희가 지금 인테그레이션하는 또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를 바탕으로 이 유저가 웹 퍼널 분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 어떠한 액션성까지 가져가는지를 또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아직 연동까지는 생각 못하지만 저희가 못하는 좀 어려워하는 리타겟팅이라든지 리인게이지먼트를 또 잘하는 매체들을 엮게 되면 저희가 만든 애드 기준으로 애드 아이디 기준으로 얘가 어떤 액션까지 갔는지 저희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애드 아이디를 리타겟팅할 수 있는 매체들한테 그 애드 아이디만 쏟아가지고 다시 리타겟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저 시야를 할 수 있는 거죠. 앞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웹브라우징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유저들을 저희가 예전에는 이탈이었다면 지금은 연결해서 볼 겁니다. 연결해서 볼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저희는 되게 전환율이 좋은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을 바탕으로 연결해서 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즘 서드파티 트래커가 딥링크 같은 거 써가지고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 클릭된 유저를 뭐 앱을 실행시켜준다든지 뭐 특정 페이지를 열어주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즉 애드 스크린이 아니어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드 스크린은 이 트래커가 하지 않는 추가 부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애드 스크린 링크를 쓰게 되면 광고주가 쓰시는 똑같은 딥링크 쓰시면 돼요. 애드 스크린 연동 딥링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애드 스크린이 어차피 8개의 트래커들과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드 스크린용 딥링크를 뽑아주시면 저희는 똑같은 스토어까지 이제 앱으로 온보딩하는 것까지 저희가 잡을 수 있지만 애드 스크린 추가적으로 이 유저들의 30일치 리텐션을 관리한다는 거죠.
30일치 리텐션 코호트 분석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유저를 보내서 지면 타겟팅한다는 거죠. 물론 트래커에서 보내주는 포스트백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트래커에도 그 데이터가 있어요. 리텐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로 코호트 분석 다 할 거냐고요. 그리고 물론 트래커에서는 코호트 분석 예쁘게 내려주는 거는 오픈까지예요. 근데 에드스크린은 그 앱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액션들, 광고주가 트래커로 태깅하고 있는 모든 액션들, 뭐 튜토리얼 완료, 회원 가입, 장바구니, 뭐 게임이면 뭐 레벨 달성부터 뭐 장바구니 그런 것까지 그거를 다 저희는 모든 그냥 이벤트로 오픈 같은 이벤트로 잡아가지고 유니크 디바이스 기준으로 30일치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아이들을 분석해가지고 솎아내고 요 얘기는 이제 이 앞단에서 얘기했을 NCPI에서 어떻게 퀄리티를 관리해야 되는지랑 연결되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애드스크린 없어도 검색 광고에서 앱 온보딩까지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광고주가 트래커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광고주가 너무도 열심히 딥링크를 이렇게 작업하셔가지고 앱에서 딥링크를 지원하고 있다면 여기까지는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앱스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원링크라는 그 트래커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거는 애드스크린에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트래커는. 로우 데이터 있어요. 로우 데이터 받아가지고 엑셀 피버팅 해가지고 30일치 돌리실 거예요. 애드스크린 1.0 버전에서 저희 팀이 엑셀로 리텐션, 코호트 분석을 할 수 있는 팀이었어요. 근데 3일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 4일이 넘어가는 순간 데이터가 400만 회로 넘어가요. 엑셀이 안 열려요. 네. 매 3일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코호트 분석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막 10,000개, 20,000개씩 터지던 볼륨이었으니까 인스톨이. 오늘 10,000개 터진 애들이 내일 오픈을 10,000개씩 보내줘요. 근데 오늘 10,000개 또 터졌죠? 내일 모레는 20,000개 오픈이 들어와요. 내일 모레 급히는 40,000개 볼륨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거 누가 하실 건데요? 그거 우리 미칠 것 같아가지고 만든 게 애드스크린 2.0이거든요. 애드스크린 같은 매체를 쓰셔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 영역을 몰랐던 거죠. 그냥 애드 아이디가 이제 들어왔어! 부터 열심히 달리는 거고요. 이제는 여기까지를 다 엮어서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50도로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제 웹 유저가 이제 어떤 특정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서 광고주 페이지에 들어와서 막 노는 거는 퍼널 분석하시면 되고요. 웹 추적 도구를 기준으로 GL을 쓰셔도 되고요. 이제 메이블에 제공하는 테라스크립트를 쓰셔도 됩니다. 퍼널 분석하시면 되고요. 얘가 구글 플레이 혹은 앱스토어 같은 앱 다운로드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애드스크린이 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리텐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즉 쿠키 아이디와 유저의 쿠키 아이디와 유저 애드 아이디를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을 애드스크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때 애드스크린이 하는 것에서도 뭔가 이제 좀 미완된 부분을 저희가 어떤 파트너들을 엮어가지고 같이 강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이 나가는 말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 웹챗 시나리오는 굉장히 좋은데요. 한 가지 좀 해보면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여기 키워드 서치를 해서 이만큼의 이제 유저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클릭 유저를 이 웹페이지로 보냈어요. 웹페이지에서 앱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다는 것 자체가 웹 전환이죠. 그렇죠? 지금 검색 광고들 하는 일이 뭐예요? 유저 열심히 랜딩 시키고 거기서 특정 액션을 하는 그게 전환 완성이잖아요. 그 전환율 높이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GA 분석하면서. 그럼 이미 유저들이 여기서 쭉 깎여 내려가거든요. 전환율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 깎인 유저들을 앱스토어로 또 보내요. 이제 애드스크린이 받아서 보낸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앱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만 하냐? 설치 실행까지 해야지 잡습니다. 전환율이 한 번 더 떨어지겠죠. 즉 웹에서의 전환, 앱에서의 전환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웹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의미한 볼륨이 되게 안 나와요. 저희가 실제 테스트해보면 왈라뷰라는 그 쇼핑 광고주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런 걸 해보면 예산을 해보면 결국은 100명의 인스톨 유저가 발생했다 그러면 99명은 NCPI로 들어오고요. 딱 한 명만 네이버에서 뭐 청바지를 검색한 유저로 딱 저희 쪽에 데이터가 떠요. 볼륨이 굉장히 유의미한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그 한 명이 애드스크린의 웹탭이 아니었으면 아마 광고주는 그냥 오가닉 유저, 원 오가닉 유저밖에 몰랐을 겁니다. 얘가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원 오가닉 유저야. 근데 지금은 애드스크린의 웹툰 링크를 타고 왔는데 그 애드스크린 웹툰 링크는 바로 뒤져보니까 이제 네이버라는 지면에서 뭐 청바지를 검색한 유저였구나. 이제부터 얘는 우리의 30일치 코호트 분석 네이버에 들어왔어. 뭐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볼륨이 너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라는 애를 였고요. 온사이트 마케팅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웹페이지에서? 온사이트 마케팅을 제공하는 그룹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온사이트 마케팅이 뭐냐는 걸 살짝 말씀드리면 보통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든 구글 광고를 하든 광고주 웹페이지로 열심히 클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온사이트 마케팅이 뭐냐면 웹페이지로 이미 내 웹페이지로 관심 있어 들어온 유저들한테 맞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나는 호텔스 컴바인 6개월 유저예요. 근데 호텔스 컴바인 6개월 유저 들어왔는데 지금 가입하시면 쿠폰을 드립니다. 의미 없는 메시지잖아요. 6개월 유저가 들어오면 지금 뭐 6개월 축하드리면서 지금 구매하시면 할인 쿠폰 드려요. 새로운 유저 들어왔네 얘한테는 이제 지금 가입하시면 뭔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혹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서 결제 안 하는 애 있으면 걔가 들어왔을 때는 장바구니 지금 결제는 뭐 더 드릴게요. 이렇게 맞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라는 이제 파트너랑 저희가 지금 연동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하려는 거는 저희가 웹2에 열심히 키워드 검색하고 와가지고 여기 왔을 때 앱을 더 잘 다운로드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물론 그룹이가 없을 때 저희가 하는 일은 광고주한테 유저가 랜딩했을 때 스토어 앱 다운로드 버튼을 더 크게 보여주세요. 팝업으로 띄워주세요. 그렇게 해도 전환율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하루 이틀 들어왔는데 앱 다운로드를 안 받는 유저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더 센 소재를 보여주거나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를 하나 엮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트래커일 때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애드스크립트 통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룹이를 같이 하게 되면 여기가 훨씬 더 견고해지는 거죠. 이 웹에서 앱으로 온보딩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하면 광고주께서 야 니네 NCP 하려고 이거 탈 줄 안다네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막 찔끔찔끔 나면 실망하시잖아요. 더 유의미한 볼륨을 같이 만들어드리는 거죠. 웹에 있는 유저를 앱으로 온보딩 시켰을 때 그 유저들의 전환율이 4배에서 6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웹에서는 나 퇴근하면 이제 이탈하잖아요. 집에서 하다가 출근하면 이탈하잖아요. 근데 디바이스는요.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데 걔한테 어떤 메시지를 더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앱을 가지고서 유저들과의 다이렉트 차트를 만들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웹에 존재하고 있는 유저들을 앱으로 온보딩 시켰을 때 굉장히 전환율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사의 웹 유저들을 앱으로 온보딩 시켰을 때 훨씬 더 많은 로아스라든지 훨씬 더 많은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걸 광고주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료는 브랜치라든지 혹은 크리테오 같은 그런 쪽에서 조그만 웹투앱이라든지 웹에서의 앱에서의 전환 개선 같은 걸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쪽 추적 도구와 이제 웹 쪽 추적 도구를 엮어가지고 지금 웹투앱을 완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중간 파트너까지 온사이트 마케팅까지 사용을 함으로써 유의미한 볼륨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지금 내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더 나아가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키로 추적하는 유저들의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은 굉장히 결집되어 있는 유저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드스크린이라는 이제 중간 매개체가 이 두 개를 같이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요. 앱 추적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면.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엮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애드스크린이라는 웹투앱 추적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호텔스 컴바인의 사이트에서 호텔스 컴바인 앱으로 연결되는 거를 저희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호텔스 컴바인 같은 경우는 여행사에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가 꽤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여행 파트너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행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여행 상품이니까 커머스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커머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좀 멀어질 수 있지만 게임도 연결될 수는 있어요. 여행사, 뭐 모두의 마블 같은 여행하는 그 게임 같은 그거 가지고서 컨셉을 맞춰가지고 통합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재밌는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밌는 마케팅만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연결시켜 줄 수 있을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애드스크린이 호텔스 컴바인의 웹2웹 역할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서 호텔스 컴바인은 잠재 고객들한테 하나의 마케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뭐냐, 뭐 그냥 시나리오 짜면 이런 거죠. 호텔스 컴바인이 있고요. 광고주께서 뭐 우리는 카드사가 있어. 이런 카드사랑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럼 호텔스 컴바인에서 이 카드사들한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호텔스 컴바인의 이지페이 해가지고 삼성카드랑 같이 콜라보를 하신다든지 호텔스 컴바인 이지페이 해가지고 뭐 BC 카드랑 콜라보를 하신다든지 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는 웹2 앱 추적 스크립트 애드스크린 제공해드리는 걸 심어놓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스 컴바인은 파트너사들한테 웹2 앱 우리 자사 사이트가 우리가 제공하는 이벤트 사이트가 당신들의 앱 마케팅을 위한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웹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잠재 유저를 어떻게 온보딩 해가지고 뭐 로열티를 간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모바일 온보딩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웹 유저가 앱으로 온보딩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유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 페이지에서 추적된 애드 아이디 기준으로 유저가 어디까지 갔는지 다 알아요. 이 애드 아이디는 구매 전환까지 갔고, 이 애드 아이디는 튜토리얼까지 갔고, 이 애드 아이디는 장법에 담아서 안 해. 그 애드 아이디만 추출해가지고 그 애드 아이디별로 맞는 광고를 보시든지, 그거를 리타르팅이 가능한지는 쏟아가지고, 이 애드 아이디한테는 어떠한 이제 KPI를 가지고서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호텔스 컴바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파트너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앱마다 계속 똑같은 마케팅을 반복하는 네버엔딩 스토리였다면 호텔스 컴바인이 그 시점이 돼가지고 이 유저를 끌어올렸다가 이 유저가 웹에서 하는지 앱에서 하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이 유저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판단하고 이 유저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이 유저를 리타겟팅 할 수 있는 지면에 쏟아붓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쪽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할 수 없어? 라면 이런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애드스크린이 웹2앱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마치 애드스크린은 그냥 가려져 있는 거죠. 애드스크린은 화이트 레이블링 해가지고 호텔스 컴바인을 웹2앱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애드 아이디 기준으로 얘가 뭐 브랜딩 스테이지에 있는 애들인지 혹은 진입까지는 왜냐면 브랜딩 스테이지에 있는 못 봤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근데 지금 본다는 거죠. 우리 웹 광고 클릭했는데 랜딩했는데 설치 안 한 거들. 저기 싸그리다. 얘네들 쿠키로 타겟팅하면 돼요. 그 이 윗단계에서부터는 애드 아이디를 타겟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높은 더 로열티 유저를 만들어주는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애드스크린 그리고 이제 메이블이 기술적으로 준비해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저의 그 스테이지별로 유저의 전환 퍼널 단계에 있어서 유저들의 맞는 메시지라든지 맞는 마케팅을 제공해 줄 텐데 그게 단순히 모바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바일과 웹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누구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웹2 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저의 쿠키 정보와 모바일 유저의 애드 아이디를 엮어서 얘가 하나의 유저구나를 저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광고주께 되게 다양한 마케팅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을 거고 나아가서는 광고주 자체가 마케팅 허브가 될 수 있는 큰 그림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혹은 우리는 지금 웹 광고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자 광고주들. 비자는 앱이 없어요. B2C 기업이 아니잖아요. B2B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고객 앱은 없는데 자기들이 관계하고 있는 카드사라든지 여행사들은 다 앱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비자가 뭔가 키를 가지고서 이 유저들, 이 파트너들한테 야 우리가 파트너 페이지 열어줄게. 여기서 우리가 마케팅 한번 해보자. 그 백단에서 애드 아이디라든지 애드 아이디별로 어떠한 앱 활동성을 가지는지는 비자가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애드 스크린 잡아서 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앱이 없는 비자가 어떻게 그게 아니면 어떻게 파트너들의 앱 마케팅, 앱 유저들의 활동성을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딱 51분입니다. 혹시 잠깐 쉬었다가 그 AGPI 쪽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럼 듣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설 링크나 딩링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기존 설치 유저를 재인게이지 시킨다든지
웹 측면에서 유저가 앱으로 온보딩 시키는 걸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웹탭이 가장 빛나는 거는 UA인 거죠. 신규 유저 모객지. 신규 유저 모객을 웹 측면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니버스도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외부로 그냥 보내주니까 네. 뭐 키션 같은 것들 별도로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유저들을 리텐션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유니버셜 링크로 들어온 유저들이 트래커 단에서는 자 뭐 예를 들어 리텐션 코드까지 잡아줄 거예요. 근데 이 유저들이 어떻게 뭐 앱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직접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며 분석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매체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원래 애드스크린은 NCPI 매체죠. 애드스크린은 앱 활동성 좋지 않으면 디덕션 들어가요. 광고 쪽에서 잡고 계신 원데이 리텐션 15%가 되지 않는 유저들은 저희가 다 디덕션 처리한다고요. 저희는 그거를 추적을 하면서 30일치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런티까지 들어가죠. 그거를 원스톱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디덕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조금 애드스크린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광고주의 트래커 기준으로? 트래커 기준이요? 왜냐면 저희가 트래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코드 분석을 해드리는 것 때문에 해드리기 때문에 트래커에서 잡고 있고 예를 들어 트래커에서는 오픈율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일 텐데 튜토리얼 기준이라든지 웹 컴플리트 기준 뭐 무슨 인앱 액션 기준으로 30일치를 거기서 보실 수는 없으세요. 애드스크린을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트래커에서 리텐션에서는 괜찮았는데 이건 NCPI 쪽에 있는 장점이긴 한데 저희가 동일한 유저가 들어왔는 이 유저 그 어떤 유저의 정보를 가지고서 딱 오픈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나래를 기준으로 오픈 30일치, 이 유저의 튜토리얼 30일치, 이 유저의 뭐 인앱 액션 30일치 보면 이걸 가지고서 광고주한테 뭐 오픈율 15%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30일 내에 뭐 구매 전환을 뭐 하지 않는 유저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저희 같은 중간 파트너가 한번 껴야 되는 거죠. 트래커는 추적을 해주고 연결해주는 애들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성과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어떻게 책임을 진다든지 어떻게 그거를 이끌어가주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딱 잡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잡아서 그거를 더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파트너인 거죠. 혹시 그런 샘플 데이터를 저희도 좀 있어요? 실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예. 광고 뭐 보통 광고 솔루션들이 그렇죠. 알아서 다 최적화를 저희가 로 데이터를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샘플 데이터거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오픈을 잡고 있는 리텐션이에요. 코트. 근데 정확히 이 인스톨 유저들의 그것 잡고 있어요. 뭐 이 앱에서 보내줄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잡고 있어요. 이런 개념인데요. 진짜 오픈에 대한 리텐션은 트래커에서도 당연하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픈은 잡고 있는데 오픈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유저들을 저희는 오픈, 뭐 업데이트, 레지스트레이션, 튜토리얼 컴플리트 광고 쪽에서 보내줄 수 있는 모든 인터랙션을 저희는 다 관리해요. 이거 일주일만 그러는 건데 30일 걔를 하나로 나뉘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좋은데 여기가 안 좋은데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최적화의 요소로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HPI 얘기를 한번 딱 하고 웹탭으로 들어가면 좀 매끄럽긴 한데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거는 그래서 뭐 오늘도 저는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 요거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린 시간만큼 드리면 저희 HPI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예. 있는데요. 그 CPI 단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디덕션이 되게 활동성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면 네. 이렇게 얼마나 볼륨이 많이 남게 될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웹2 앱까지 가서 이제 전환을 일으키게끔 하려면 네. 되게 모수가 적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인사이트 있는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들어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단가 뭐 가이드는 있죠. 뭐 빅게임 광고주들 서비스 앱 같은 경우들은 보통 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뭐 게임 광고주들 특히 RPG는 2,500원에서 3,000원입니다. 뭐 기준 단가표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그젠플일 뿐이에요. 케바케입니다. 왜냐면 그 앱의 브랜딩이 얼마나 잘 됐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 앱이 출시할 때 경쟁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시즌성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드스크린 제안 드리는 거는 단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광고 예를 들어 뭐 900원에 깔아주세요. 이건 좀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저희는 브랜딩이 잘 된 서비스 앱이니까 1,000원에 시작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왜냐면 높은 단가로 시작해가지고 광고주 로아스 안 맞다고 조금 진행 못하고서 바로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낮은 단가로 시작해가지고 광고주 로아스 보면서 이대로 가죠. 볼륨이 좀 아쉬운데 조금 높여볼까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이제 뭐 단가를 높이시라 혹은 하드 KPI에 룰을 좀 줄여보시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단가도 올려가시는 그 목표 전략에 맞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안전한 거는 낮게 시작해요. 낮게. 광고 들어왔어요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시작을 해봐야죠. 그러면 찔끔 나오더라도 괜찮네. 올려볼까? 그때부터 이제 이 앱에 맞는 특정 단가를 잡아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애드스크린이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진행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없어요. 해보시죠.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단가 높게 했다가 일주일도 안 하고 3일 만에 막 중단되는 캠페인보다는 단가 낮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오래가는 광고주가 저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야금야금도 단가도 올라가요. 아니요. 단가는 원하시면 그대로 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고주의 니즈가 물어난다는 거죠. 괜찮은데 이거 볼륨도 얻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죠. 단가를 올리시는 방법도 있고요. 단가를 올리기 좀 위험하다 싶으시면 지금 잡고 있는 하드 KPI를 디덕션 가이드를 조금만 풀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어차피 프라우드는 신증과 확증사의 싸움이거든요. 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주소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활동성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오케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니까 넘어가지 않는 데 중에서 조금 더 끌어봤을 때 실제 광고주 쪽에서 체감하는 로아스가 좋아진다. 그럼 하드 KPI를 줄이면서 단가는 유지시키면서 볼륨 더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춰가야지 처음부터 목표 단가를 가지고서 뭘 만들겠습니다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즉 저희는 단가를 앱 인스토리라는 전환을 판매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볼륨을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볼륨은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최소 단가를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저희 어쨌든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캠페인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500만 원이라는 최소 집행 가이드는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애드스크린도 그렇고 모든 HPI 매체들이 실제 라이브 했다가 광고주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냥 중단돼요. 중간 페널티 매기는 HPI가 없어요. 단 그건 있죠. 저희가 수도꼭지 잠그듯이 탁 잠글 수 있는 트래픽이 아니잖아요. 저는 노출이나 클릭을 파는 게 아니고 쏟아진 애들 가지고서 전환이 발생했을 때 바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시점에서 또 쏟아진 애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600 윈도우는 잡지만 저희랑 부킹했던 예산을 중단하셨으니 페널티가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즉 500만 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최소 가이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유저가 유의미한 볼륨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저희가 8월부터 이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거기에 뭔가 이렇습니다라고 대답드릴 만한 뚜렷한 가이드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광고주께서 HPI 지나고 광고주께서 일부 예산을 네이버 검색 광고로 돌려가지고 진행해봤더니 전체 볼륨 중에서 9대 1 정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들어오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는 CPC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CPI를 개런티하는 게 아니고요. 이 CPI를 맞춰드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하시면서 이 UI에 대한 이해도와 가치와 웹 유저를 앱으로 끌어온다는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휴면 페이지로 놀고 있는 광고주의 사전 예약 페이지라든지 놀고 있는 그런 페이지를 더 UA 채널로 받아들인다. 혹은 게임 광고주 같은 경우는 너무 모바일 애플레이트 트래픽에서의 프라우드에 지쳤어. 새로운 구도가 없어? 새로운 소스가 없어? 네이버 검색 광고 유저를 온보딩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 하나가 더 파워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할 때 되게 유의미해지는 거예요. 네. 그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단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광고주가 원하시는 단가로 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 볼륨이 나오는 걸 보고서 광고주가 더 올리도록 만들든지 기준을 더 좀 느슨하게 하도록 만들든지를 해야지 저희가 알시다시피 단가를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세요. 웹툰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트래커를 많이 설치해놓은 추가적인 레드스크린에 뭔가 SDK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돼요. 되게 좋은 질문이셨네요.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제대로 말씀 안 드린 것 같다고 보니까 광고주께서 앱스플라이어, 애드저스트, 애드브릭스, 코차바, 브랜치, 싱귤러, 에어브릿지 같은 트래커를 쓰셔도 애드스크린은 다 웹툰이 일단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상관없어요. 두 번째, 그 대신 애드스크린 제공하는 웹스크립트를 이 브릿지 페이지로 사용하셔서 광고주 페이지에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점은 앱 다운로드 잘 보이게 해주셔야 되죠. 끼껏 검색 광고로 유저들 홈페이지로 넣어드렸는데 앱 다운로드 버튼이 안 보여가지고 유저들이
진입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왈라비 같은 광고주들은 저희가 탁 들어가면 바로 팝업으로 봉 떠요.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근데 기존에는 똑같은 이제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저희가 그룹이랑 이제 연동을 하게 됨으로써 똑같은 메시지 보여주지 않고 이분 이거 2번 봤으니까 요거 보여줘야겠다. 이거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이는 디폴트가 되는 건가요? 에드스크린 웹툰을 진행하려면? 디폴트는 아니에요. 추가 옵션이긴 한데 과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제가 좀 고민이어가지고 지금 시작하시는 첫 2개 테스트 광고주한테서는 무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과금할지는 내부적으로 좀 네, 어마무시하게 뭐 비싼 가격 붙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애드스크린 제공하는 단가 내에서 그냥 유지하려고 하고 애드스크린의 마진을 좀 줄여가면서 그거를 저희가 끌어와가지고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사용료는 애드스크린이 지불할 거고요. 광고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제 첫째 아니긴 해요. 광고주 쪽에서는 별다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그걸 저희 단가에 녹이려고 하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그루비 같은 경우도 그 광고주 웹사이트의 추적 트래픽에 따라 그러니까 유저들의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에 따라서 이 트래픽에 따라서 단가 체계가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메꾸다 너무도 이제 큰 등치가 있다고 하면 뭔가 좀 제가 추가 옵션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시당초 시작 전에 광고주 사이트의 웹 트래픽이 어느 정도인지는 먼저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질문 다른 HPI 쪽이랑도 많이 진행해보셨지만 웹이랑 엮어가지고 하시는 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쪽에서. 그건 애드스크린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애드스크린은 그럼 그냥 웹사이트 기반으로 그러면 웹지면도 애드스크린을 제공해요? 뭐 저희가 제작도 당연히 가능한 회사긴 한데 아니 그 노출지면 광고 노출지면 애드스크린 만약에 NCP를 그냥 진행한다고 하면 NCPL로요? 네 그냥 앱네트워크에 그런 광고 노출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필레이트 트래픽. 네네. 모든 NCPI들이 잘 쓰는 어필레이트 트래픽을 애드스크린도 쓰고요. 네. 그거를 모든 NCPI들이 잘하는 프라우드 디텍팅 방식으로 애드스크린도 똑같이 최적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1시간 설명드려봤자 물론 저희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NCPI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박살나는 트래픽인데 좀 큰일 나요. 그 웹들이 다양해지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도 되지만 일반적인 웹 앱네트워크에도 네, 당연히 좋은 질문인데요. 검색 광고 외에 애드스크린 트래킹 링크를 넣을 수 있는 모든 웹 광고는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 지면과 그 지면 정보 그리고 그 지면에서 유입된 크리에이티브 정보를 저희가 잡아낼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전환율이 깎인다고. 그래서 그룹이 넣어가지고 막 올리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 단계에서 전환율이 너무 낮아버리면 말씀드렸듯이 검색 광고는 일반 DA나 동영상보다 5배에서 6배가 8배 가까이 전환율이 좋아요. 그래도 볼륨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일반 애드 네트워크에 집어넣잖아요. 마른 걸레 짜는 느낌인 겁니다. 거의.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패스 컴바인 같은 경우는 웹으로 보내는 거 패스 컴바인은 이제 저희도 광고주 팟패치라는 광고주가 있어요. 그냥 모바일 팟패치요? 네. 예. 그냥 웹으로 들어오면 웹에서 전환 일으키게 내비두고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정답이긴 합니다. 네. 근데 웹에서 전환 일으키는 유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100명의 유저가 웹에서 전환, 90명의 유저가 웹에서 전환 일으키는데 10명의 유저가 앱 다운로드를 클릭했을 때 걔를 추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어요라는 요소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광고주가 이것저것 사용해서 앱 있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클릭을 하자마자 네. 웹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앱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건 앱 트래킹으로 따로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근데 자, 지금도 리프팅이 갈릴 거예요. 웹에서의 최적 그 전환과 앱에서의 전환이 갈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걸 톡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웹 버널 분석까지 저희가 리포팅을 다 해드리진 않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따로 보시긴 해야겠네. 근데 지금 유니버설 링크로 들어온 유저들이 그 유저가 전환을 일으켰을 때 트래커에서 그 유저가 어떤 웹툰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잡고 들어와서라고 알려주죠. 근데 인스톨이나 오픈까지만 알려요. 그냥 매출까지만 트래킹 따로. 매출을 잡는군요. 네. 중요한 건 잡네요, 그래도. 네. 팀 혹시 더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신가요? Q&A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혹시 더 얘기 나누시면 자리에서 네, 아, 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괜찮으실까요? HPI 쪽만 따로. 네. 네. 예. 아 물론 NCT만 진행 가능하세요. 아, 네. 들어가셔야 돼요. 네, 저 자리에서 그냥 네, 네. 말씀 나누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